네, 그럼 지금부터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하기 파트에서 오렌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제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렌지라는 프로그램을 키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화면이 뜰 것입니다. 이 화면에서 요거는 이제 무시하셔도 되니까 X를 누르시고 이제 우리가 파일을 가져와야 됩니다. 2차 시에서 전처리를 통해서 만들어낸 통합 파일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왼쪽 메뉴 중에서 파일을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우클릭을 바로 여기에서 한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파일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셔도 동일하게 이렇게 파일이 뜹니다. 자, 이 파일이 만들었으면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이 창에서 이제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 파일을 가져와야 됩니다. 네, 우리는 인터넷으로 그 데이터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URL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만든 요 엑셀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 데이터 분석을 마치고 나서 같이 이제 스프레드시트에 하나의 이제 엑셀 파일로 통합해서 만든 파일입니다. 요 이제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서 공유 버튼을 누르고요. 지금은 바뀌어져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제한됨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제한됨에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를 누르고 뷰어가 아니라 편집할 수 있는 권한까지 네, 이렇게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은 이제 요 링크를 복사해서 아까 그 창에다 붙여 넣으면 됩니다. 링크 복사를 누르고 완료를 눌러줍니다. 다시 돌아가서 요 창에다가 이제 붙여 넣고 릴로드를 해주면 이게 이미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 이제 릴로드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지표들을 여기 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올려놨고, 결국 우리는 여기 각각의 변수들이 이 1인당 GDP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파악할 것입니다. 자, 먼저 타입을 보면 그 타입에 네 가지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타입은 이 변수가 어떤 유형인지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카테고리컬은 이거 아님 이거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남녀, 제3의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생이라면 이렇게 네 가지로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연도가 두 번째는 누메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숫자를 뜻합니다. 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데이터가 숫자로 표현되어 있어서 다 누메릭으로 자동적으로 잡힌 거고요. 세 번째는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는 여기에서 어떤 글자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다면 그 텍스트라고 뜨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트 타임은 날짜를 뜻합니다. 우리 연도는 그렇다면 여기 중에서 사실 누메릭으로 해도 문제는 없지만 정확하게 데이트 타임으로 날짜로 바꿔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수치들은 대부분 누메릭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거고요. 네. 그리고 1인당 GDP도 누메릭. 네,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확인할 거는 롤을 또 확인해야 되는데요. 롤도 드롭다운 메뉴를 이렇게 눌러보면 네 가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되어 있는 이 피처라는 거는 영향을 주는 변수를 뜻합니다. 네. 그리고 독립 변수라고도 표현하죠. 다음으로 타겟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영향을 받는 변수, 즉 종속 변수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메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제외해서 이제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 그냥 제3의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스킵은 그 데이터를 이 데이터 분석에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좀 무시하는 그 상태로 해놓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 집 변수들이 그 국가의 즉 1인당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피처로 해놓고 마지막에 있는 1인당 GDP만 타겟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누르면 됩니다. X를 누르시고요. 네, 돌아가서 파일의 상태는 끝났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해서 보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데이터 테이블이란 걸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물론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오렌지는 이 두 개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줄 때 이렇게 드래그로 선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이 데이터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도 그리고 성인 HIV 감염률 등등 변수들이 이런 식으로 쫙 떠 있는 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 데이터에서 이제 0으로 안 떠져 있는 것들은 여기서도 이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어서 0이라는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일단 꺼주시고요. 요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변수라서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먼저 해볼 텐데요.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메뉴들 중에 Visualize라는 메뉴에서 여기 스캐터 플롯이라는 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상관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요걸 이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뜨는 거는 연도, 뭐 성인 감염률 등등 이게 없다라고 이제 해서 이 느낌표가 뜨는 건데 이렇게 문제가 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I가 뜹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이해했었죠. 그 0, 뭐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 수치가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뜨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무시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여기 X축, Y축이 있는데 X축과 Y축의 변수를 어떤 걸 놓을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뭐 기타, 뭐 컬러나 사이즈, 라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도 이제 그 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Y를 종속 변수를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1인당 GDP로 놔두고 네, 연도랑 1인당 GDP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보통 여기 리그레션 라인이라는 게 보통 처음에 체크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요걸 체크해주면 요 둘 간의 상관관계도 그냥 바로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R은 0.76이면은 요게 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요 방글라데시라는 국가는 시해가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GDP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두게 되면 각각의 동그라미가 어떤 데이터를 보이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여기서 보면 근데 요쪽의 데이터들을 보면 네, 2018년도 그리고 여기서 보면 32년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데이터를 좀 수정해 주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현재 오지 않는 데이터도 겟마인더에서 몇 개의 데이터는 예측치로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이제 UN에서 예측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직접 그 예측이나 상황계를 분석해 주고 싶으니까 임의로 데이터를 삭제해 주는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쭉 내려간 다음에 이제 현재가 2024년도니까 2024년도 데이터부터는 아직 제대로 집계된 게 아니라 예측치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드래그로 클릭해 주시고 삭제를 눌러 주십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까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요거를 반영해 주기 위해서 릴로드를 한번 파일을 열고 눌러 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이렇게 그 앞으로의 데이터가 네, 없어져 있는 이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가장 최근 게 2023년으로 바뀐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관계도 변화했는데, 어쨌든 연도와 상황관계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GDP가 상승했기 때문에 0.66의 상황관계를 봐준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황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고, 다른 수치를 넣더라도 뭐 여기서는 전혀 상황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죠. 다 0.1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상황관계가 그 가이드 리그레션 라인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 사용자도 굉장히 높은 상황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민주주의 지수는 오히려 역의 상황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네, 이런 상태로 다양하게 뜨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관계를 쭉 보면서 이제 우리들은 가장 강한 상황관계를 가지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여기에서는 GDP가 이제 지속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상황관계가 높게 뜨고 있습니다. 지표 면적은 상황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같은 변수를 넣으니까 이렇게 상황관계가 1이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상황관계들을 보여주면서 무조건 숫자가 높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상황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늘어났을 때 이게 영향이 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 외에 구글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변수가 이 나라의 성장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어떤 변수를 비교할지를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AI 모델의 성능을 이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어놨던 이 파일 그대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왼쪽 메뉴에 이제 모델이라는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AI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현재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거에 근거가 되는 알고리즘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산출되는 알고리즘 중에서 떤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교환에 우리의 이 모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올려놨고, 또 오렌지 홈페이지에 가면은 각각 모델을 각각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는 가장 적합한 모델을 먼저 돌려보고 선택하는 그런 방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일단 요 어떤 모델들을 다 돌려보는 겁니다. 먼저 예측을 해보고 그런 예측을 통해서 얘가 정확히 예측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테스트 앤 스코어라는 요거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일로 요 녀석이랑 이 변수가 어떻게 이제 측정하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그 테스트를 돌려보고 그 점수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뭐 특별한 값이 뜨진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모델들과 하나씩 돌려보게 되면은 그 결과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뜨게 되고, 여기에서 모델의 종류가 우리가 지금 방금 돌린 게 콘스탄트 모델이라는 건데, 그 콘스탄트 모델에 대한 이 지수들은 평가 지수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오렌지를 이용해서 AI 모델을 활용한 데이터 예측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띄워놨고요. 아까와 동일한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더블 클릭해보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통합 스프레드시트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변수가 피처로, 그리고 맨 밑에 1인당 GDP가 타겟으로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AI를 통해서 이 모델들을 통해서 수치들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을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왼쪽에 메뉴에 보면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모델들은 알고리즘 방식이 다 다른데요. 그 알고리즘 방식이 어떤지 특징들을 제가 교환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걸로는 좀 알아보실 수 힘들 수 있을 텐데, 검색을 해보시거나 오렌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알고리즘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따로 하시면은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우리가 모든 모델을 한번 돌려보고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모델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 우수한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 예측을 실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일단 모델인데요. 모델 중에 일단 하나를 선택을 해봅니다. 필요한 거는 두 가지인데요. 이제 우리가 모델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 앤 스코어라는 방식을 쓰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예측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파일에 있는 기존 데이터를 AI 모델로 돌리기 위해서 이 AI 모델 쪽에 연결을 해주고, 그 돌린 모델을 바탕으로 예측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존의 파일도 AI 모델과 예측한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프리딕션이랑 연결해 줍니다. 주의 경고문이 뜨는데요. 올려놔보면 어떤 이 수치들이 놓쳐지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여기 파일에 있는 데이터에서 연도별로 없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문구가 뜨는 겁니다. 그래도 무시해 주시고 지금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요 변수들이 다 각각 어떠한 영향들을 미친다고 보고,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값이 1인당 GDP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변수가 들어갈수록 1인당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변수로서 이제 작동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현재 우리에게 현재까지 측정된 GDP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 AI 모델 이름이 있었죠. 아까 우리가 넣었던 그 AI가 예측한 그 타겟 값, 즉 1인당 GDP 값입니다. 꽤 차이가 크죠. 772라고 했는데 여기는 1298이라고 했으니 꽤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뭔가 그 수치가 여기에서 조금씩 변하는 것과 달리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AI 모델은 조금 뭔가 예측하기에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변함이 없죠. 우리 실제 측정된 1인당 GDP는 변화하고 또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는 변화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표가 2030년까지의 GDP에 변화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 모델을 돌리고 있는데요. 2030년이라는 연도를 정한 거는 실제 UN 지속 가능 개발 목표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오렌지를 쓰시면서 더 장래의 일까지 예측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요 연도를 그 우리 CSV 파일에서 좀 더 늘려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이런 상태이니까 이 AI 모델은 좀 예측을 잘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아래쪽에는 모델에 따른 요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이 모델의 평가 지표입니다. 이 모델의 평가 지표인데 그 모델의 평가 지표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제가 교환에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른 모델이랑 같이 비교해 보면서 저 모델이 얼마나 좀 예측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에이다부스트라는 모델로 한번 요걸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리고 파일과 프리딕션도 연결해줘서 들어가 보면 에이다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쭉 내려간 값이 이 콘스탄트라는 AI 모델보다는 더 유사한 측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측정과 좀 다른 측정치가 보이고는 있지만 쭉 보다 보면 많이 유사한 값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이 이후의 연도에는 조금 뭔가 갑자기 떨어지는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여기에 있는 데이터 값들도 아직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요거는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가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고, 평가 지표를 보더라도 이전과는 또 다른 평가 점수를 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평가 점수를 보다 보면은 MSE부터 MAPE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측정된 값과 실제 값과 측정된 값 사이에 그 오차만큼을 계산해서 그것을 루트 값을 씌우던 어떤 식으로 해서 요 앞에 있는 네 가지 지표는 극에 가까울수록 이게 0에 가까운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즉 0과 가까울수록 이 모델은 좀 잘 예측하는 모델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고요. R2는 이제 분산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1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값을 나타내는데, 에이다부스트는 1이기 때문에 우수하다라고 측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두 개 중에 그렇다면 콘스탄트보다는 에이다부스트가 더 이제 요것을 예측하기에 우수한 모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테스트하고 하는 방식, 평가하는 방식을 이렇게 왼쪽에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차 검증 방식입니다. 요거는 훈련 세트랑 테스트하는 세트를 서로 교차시켜 가면서 하는 방법이고, 그 횟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교차 검증을 독립 변수에 따라서 이제 해주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덤 샘플링은 모집단에서 샘플들을 임의로 뽑아가지고 테스트와 훈련 세트를 나누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했던 것을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제 돌리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온 트레인 데이터는 트레인한 방식,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방식이죠. 이제 훈련한 걸로 바로 또 테스트 하는 그 방식을 의미하고요. 요거는 테스트한 걸로 또다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요거는 테스트한 결과값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랜덤 샘플링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얼마나 훈련이랑 그리고 테스트를 시험을 반복할 거냐를 횟수를 정하고 있고요. 당연히 횟수를 늘리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셋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을 훈련 세트로 쓸 거고 나머지를 이제 테스트용으로 쓸 거냐인데, 당연히 훈련 세트를 90%로 했으면 나머지 데이터 중에서 10%가 이제 테스트용으로 쓰게 되겠죠. 저희는 요걸 한번 90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리게 되면
잠시만요. 요거 연결이 안 돼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뜨게 되는데 아까와 수치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랜덤 샘플링으로 이제 트레인 세트랑 훈련 세트를 바꿨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한다면 이제 아까와 테스트를 훈련한 데이터로 그대로 한다를 선택하면은 아까와 동일한 값을 보일 수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네, 역시 AWS가 더 우수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랜덤 샘플링 방식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우리는 이제 모든 이 AI 모델들을 한번 측정해보고 어떤 모델이 가장 훌륭한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요것들을 다 동일하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 보면 이렇게 X 표시가 뜨는 그런 AI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요거에 X를 보면 Categorical Class Variable Expec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파일에서 보면 요 타입 변수가 누메릭 숫자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AI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숫자를 측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다 같은 이유에서일 겁니다. 네, 그러면은 훈련 결과를 보겠습니다. 났을 때 가장 우리 평가 지표들 중에서 좋은 것은 이 수치가 0에 제일 가까운 그레디언트 부스팅, 여기 이 값으로 봐도 0에 제일 가깝고 이 값으로 봐도 0에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에 제일 가까운 값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에서는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는 AI 모델이 가장 우수한 AI 모델이구나, 그게 어떤 알고리즘으로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게 가장 좋은 평가값을 보이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AI 모델을 통해서 이제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일을 추가해 주고요. 파일의 경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브에서 내가 만들었던 방글라데시 데이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데이터들이 쫙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공유 버튼 누르고 편집 확인하고 복사 완료, URL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릴로드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뜬 게 확인이 되고요.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피처 그리고 1인당 GDP가 타겟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어플라이를 누릅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항상 윈도우가 이 가장 화면의 맨 위에 뜨게 만드는 것은 여기 윈도우에 이제 디스플레이 위젯 온 탑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가 요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많은 AI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로 평가를 하는 것, 제일 좋게 평가된 모델을 이제 적용하고 싶지만 그런 데이터 평가 예측과는 또 달리 각각의 AI 모델들의 활용도가 또 다릅니다. 어느 분야에서 잘 쓰일 수 있고 또 그게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해서 새로운 값을 예측하는 그런 AI 모델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 모델은 이 PLS라는 모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PLS 모델을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 독립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독립 변수들은 각각이 미래에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을 기여하는 게 아니라 또 서로 간에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에이즈 발병률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떤 많이 올라가게 되면 산업 현장에 이제 노동자들이 온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서로 간에 또 변수를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게 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한 값이 커지면 어떤 값의 영향력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PLS란 모델은 그런 어떤 서로 독립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주는 그런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PLS 방식을 쓸 거고요. 이전에 연습했던 것처럼 프리딕션을 가져와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도 연결해보면 PLS가 점점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주면 안 보이던 숫자들도 볼 수 있고요. 쭉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기존의 데이터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데이터 차이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뭐 좀 있다 하더라도 감안을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목적에 맞는 이 알고리즘을 써야 하기 때문에 PLS가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돌려봤는데 이 PLS가 가장 적합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상태로 모델을 이미 만든 겁니다. 기존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고 그 학습으로 예측하는 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값을 한번 예측해 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변화가 주어진다면 이 1인당 GDP라는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할까를 또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줍니다. 타본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측이라고 해주고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새로운 데이터가 기존이랑 똑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예측을 이제 2030년까지 해보고 싶잖아요. 30년까지를 만들어주고 일단은 각각의 변수를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내용을 그냥 동일하게 드래그해서 내려서 똑같은 수치가 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만들어진 거를 한번 복사하고 링크를 가져와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새로운 파일에 이걸 붙여넣고 네, 이렇게 해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돼 있어. 이렇게 자동으로 또 뜨죠. 근데 여기서 해줘야 되는 게 1인당 GDP는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는 기존의 데이터만으로 이제 종속 변수인 이 1인당 GDP를 AI한테 예측해 줘라고 부탁을 할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은 삭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릴로드를 눌러보겠습니다. 1인당 GDP가 사라졌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피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처 아닌 메타로 바꿔도 되는데 결국 이제 메타도 영향력은 남겨놓기 때문에 피처로 남겨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눌러주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이렇게 학습한 AI 모델에 지금 나의 데이터로 분석을 해줘 하면 기존에 이제 연결짓던 예측한 거를 기존 데이터와 비교하던 게 없어지고 새로운 데이터랑 비교하는 게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리딕션을 눌러보면 쭉 내려가서 600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 이제 기존과 같은 식으로 흘러가게 됐을 때 이제 같은 수치를 가지면은 이제 2023년부터 이 1인당 GDP가 크게는 증가하지 않고 미미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는 기존의 변수가 바뀌지 않았을 때 미래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가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를 바꿔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번 저는 초등교육기관 졸업률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만약 우리가 이 정책을 통해서 교육률을 높여서 초등교육기관을 졸업하는 사람들의 수를 그 비율을 좀 더 늘려준다면 그게 어떻게 1인당 GDP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거를 알아보고 싶은 거죠. 쭉 내려가서 이거는 수치를 그냥 임의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미래 예측치인 2024년부터의 요 기존과 동일했던 요 교육 그 초등교육기관 이 교육률을 졸업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기존의 수치를 만약에 상향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그냥 드래그를 하면은 어떤 여기 간의 수치에 그냥 그냥 이 계산으로 단순 계산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를 이 스프레드시트가 알아서 채워줍니다. 이게 좀 기니까 우리가 서식에서 숫자 형식에서 한 자릿수까지 적용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변화된 데이터를 여기에서 다시 릴로드 하면은 이 수치가 바뀌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프리딕션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쭉 내려가서 PLS가 예측하는 인당 GDP는 6,453, 한 450 정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교육률을 94%까지 올리게 된다면 1인당 GDP가 400달러 정도 상승이 될 거다라는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변수도 한번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측한 모델을 시각화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들어놨던 이 예측 모델에서 요걸 이제 시각화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여기 점 분포도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프리딕션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걸 더블 클릭해주면 이제 우리는 여기 X축과 Y축을 그 상황계로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 초등교육기관 졸업률을 X축에,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 방글라데시에. 그리고 우리가 예측한 모델에 이제 그 PLS 모델이 세로축에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로축에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 시간이 이 초등학교 교육기관 졸업률을 이렇게 올리면 올릴수록 예측했을 때 우리의 이 초등교육기관 졸업률도 올라간다라는 게 이렇게 상황관계로 증명됐고, 상황계수는 0.97이다.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저장도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 파일을. 그래서 이 세이브 이미지 한 다음에 다운로드에 들어가서 저장해 놓으면
식으로 저장하면 다운로드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측했던 그 숫자들과 그리고 이런 그림 파일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그림 파일을 반영해서 이제 너희가 정책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다 오렌지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